바실라 TV 조슈아입니다. 제가 새벽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어, 이런 그 CCTV 조작을 대비해야 합니다. 전 국민 불침번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올렸는데 지금 좀 중요한 게 업데이트 돼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투표함 창고에서 그러니까 전등을 다 꺼야 됩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든 우리가 이걸 전등을 끄도록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제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는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CCTV를 조작을 할 수 있는데 CCTV 조작을 그러니까 CCTV를 속이고 그 투표지를 집어넣는 등의 그런 조작을 할 수 있는데 그 조작을 막는 방법은 투표장 창고에 불을 끄고 밤새 지켜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재 확인된 그 투표자 수, 그 전산 조작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구에서 95명이 실제로 투표지를 넣었는데 137명이 나왔고요. 선관위 자료에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루를 놓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대구는 2시간 동안에 이렇게 지금 조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경기 시흥시는 6시부터 12시까지 748명이었는데 797명으로 49명 뻥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울산 남구 신정 일동인데 여기는 11시까지인데 11시까지 체크한 건데 594명이 투표했었고 선관위 그 모니터에서는 69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6명 조작입니다. 그리고 서울 성북구는 945명인데 선관위는 1030명이 투표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TV로 사전투표를 몇 명 했냐라고 선관위가 발표를 할 때는 1030명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투표함 속에는 45명만 이렇게 들어있는데 85명이 투표지가 더 적은 상태로 선관위는 부풀려진 숫자를 국민에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는 그 강남구는 너무너무 심한데 지금 첫째 날은 1610명이었는데 이건 전체입니다. 아까 것들은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측정한 건데 이거는 전체를 측정한 겁니다. 첫 번째 날은 1795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로 센 거는 1610명이었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1795명이 투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투표 용지는 185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숫자를 지금 전산상으로 늘려놓은 겁니다. 두 번째 날은 1670명인데 선관위가 2256명이라고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그걸 지금 그 컴퓨터상의 모니터상에는 그렇게 분명히 떴습니다. 이걸 절대 못 찍게 회방을 놨는데 어쨌든 586명 차이, 첫째 날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좀 투입을 했습니다. 가짜 수를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투표함에 선관위 이 발표 숫자가 맞게 하려면 이 투표함에 들은 이 숫자에다가 586장의 투표지를 더 몰래 집어 넣어야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제없는 그 개표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지금 현재 참관위 실제로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세고 선관위가 한테 물어봤더니 뻥튀기가 된 그 사례가 우리 참관인이 적극적으로 그걸 확인했을 경우에 거의 다 드러났는데 그렇지 않은 곳까지 예상을 해봤을 때 더욱 대규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 생각에는 거의 100%가 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놨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은 곳은 그걸 눈치를 못 챈 것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줄어든 숫자만큼 분명히 더 넣어야 됩니다. 지금 강남구 이제 무슨 동인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586 2일차 첫 번째 투표날은 185명, 두 번째 투표날은 586명의 가짜 표를 집어 넣어야지 선관위의 집계가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CCTV를 이렇게 전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뭐 공개를 한다 이러면서 지금 그 CCTV 이렇게 막 공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앙 집중형 CCTV는 조작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던 게 시계를 이제 안에다가 좀 넣어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시계를 넣으면은 조작하기가, CCTV 조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부탁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이걸 너무 늦게 하라는데 CCTV 그 시계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애써 이제 그 동그란 아날로그 시계를 넣지 않아도 되니까 더 다행인 거 아니냐? 더 조작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게 문제냐면, 선관위가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제 조작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시계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였을 때 우리가 이제 기습적으로 시계를 올려놓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것은 조작에 방지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선관위는 다음번에는 그걸 조작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시계를 놓고도 조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안 드리고, 시계가 있어도 조작할 방법이 있지만 선관위가 이번에 전혀 시계가 없는데 우리가 시계를 들이밀어 놓으면 지금은 이걸 이제 이 시계도 조작할 방법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제가 비밀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걸 알면 또 선관위가 조작할까봐.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넣으려고 할 때 이미 선관위는 작년 10월 달쯤에 그 시계를 이미 다 설치해 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일 것 같으면 시계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도 조작이 가능한가에 대한 저는 제가 방법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그렇게 조작을 하려고 그 방법들을 쓰고 있을 것일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아니 CCTV에다가 시계까지 놔뒀는데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이게 그 뉴스를 보시면 왼쪽에 작은 동그라미 사람이 이제 동그라미 안에 사람이 이제 수화를 해서 뉴스의 내용을 수화로 전달해 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건 실시간 영상이거든요.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녹화가 아니라 실시간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실시간 영상은 처음에 이제 그 앵커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는 좀 뭐 다른 얘기지만은 밑에 있는 태풍 장마 오늘 상륙, 이 자막도 사실은 합성입니다. 합성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수화를 하시는 분은 사실은 다른 방에 있습니다. 다른 옆방에서 이 앵커가 얘기하는 걸 모니터로 보면서 이렇게 수화를 하고 있고, 그 두 가지 영상이 영상 스위처라는 장비로 들어옵니다. 이 영상 스위처는 이제 제가 예전에 영상 프로덕션에서 촬영도 해보고 이 영상 스위칭도 다 해봤기 때문에 이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기능을 쓰냐면, 그 앵커의 그 사진에다가 크롭이라는 기능과 PIP라는 기능을 씁니다. 그러니까 크롭이라는 기능을 써서 동그랗게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PIP는 축소해가지고 다른 영상 위에다가 겹쳐 올려놓는 것을 PIP라고, 픽처 인 픽처 PIP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위처가 비싸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비쌌는데 요즘은 40만 원짜리도 있고 40만 원짜리에도 이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좀 걱정이 우려가 되는 거는, 이렇게 컴퓨터 자체만으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이 두 영상이 이제 어떻게 조합이 되냐면, 크롭 기능으로 동그랗게 옆에 있는 걸 다 잘라주고, 그 다음에 PIP 기능으로 줄여서 오른쪽 하단에 내려주는 식으로 우리는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합성이 되는지 이해가 가셨죠? 이거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은 투표함 참고를 CCTV 조작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좀 다른 기능이 쓰입니다. 아까 지금 크롭은 말씀드렸죠? 크롭과 스톱이라는 그 기능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제 상황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선관위가 조작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만, 이게 아니길 바라지만 지금 그렇게 대량의 수치를 바꿔놨기 때문에 이걸 다 투표함에 숫자를 맞춰 넣어야지만 되지, 아니면 선관위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뭐 선관위가 했던, 선관위 뭐 어떤 가담자의 일부 인원이 했던 간에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람이 없을 때 이 스위치를 어떻게 조작하냐면, 사람이 없을 때 스톱이라는 기능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사인을 하죠. 여기 이 조작을 한다면 조작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지금 들어와도 된다. 그렇게 이제 조작을 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동시에 여기다가 이 영상, 아까 이제 그 소화하는 분 얼굴을 이렇게 동그랗게 딴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땁니다. 그 기능은 똑같은 크롭 기능, 동일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없을 때 영상을 스톱 시켜가지고 정지 화면, 스틸 컷 화면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이미지를 메모리에 넣어 놓고, 그 영상을 쭉 재생을 틀어주는, 정지 화면이지만 이걸 쭉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 작업을 먼저 이렇게 해 놓고, 그 위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기예보, 소화하는 분 얼굴을 따듯이 저 사진에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시간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아래 이 사진은 조작을 한다면 조작하기 직전인 거고, 조작하기 직전에 이 작업을 해놓고 바로 딱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들어오는데, 사람이 이제 안 보입니다.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화면과 위에 있는 시계 부분만 합성을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사람은 지금 다니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안 보여요. 사람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작업을 해도 사람은 안 보이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CCTV로 봤을 때, 이 출력은 CCTV로 봤을 때는 사람이 안 보이고, 시계는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작을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 스위칭 기능을 안 씁니다. 근데 이 스위칭 기능을 얼마든지 1번, 2번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잘 안 쓰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창문이 있거나 어떤 밖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안에 뭐 무슨 이제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목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회전하면서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다든지, 어떤 그런 약간의 변화가 되는 변수가 있으면은 이게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여기는 창문도 없고 외부의 환경 변화도 알 수도 없고 불도 켜져 있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고 시계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시계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 시계만으로 안심시켜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선관위가 외부에서 이제 보관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의 다 선관위 내부에 이렇게 공간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전체가 다 일괄적으로 시계를 똑같은 위치에 지금 해놨습니다. 이거야말로 좀 조작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날로그 시계 있잖아요. 이것을 만약 올려놓으면 조작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어디다 올려놓는 걸 얘기했냐면, 투표함 위에다가 올려놓은 걸 얘기했거든요. 투표함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계 부분을 조작하려고 해도 이거를 시계를 옮겨야지만 그 밑에 있는 투표함을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를 위에 올려놓으면은 예방하는데, 조작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부분인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옆에 다 동일한 높이와 동일한 옆에 있는 데다가 이게 그 시계들이 있으면은 이건 조작하기가 너무 간단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진짜 실제로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송업계, 그러니까 카메라나 아니면 뭐 방송 영상 편집 해보신 분이나 특히나 생중계를 한번 해보신 분은 이 기능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쉽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제가 이 장비를 말씀드렸는데, 이 장비가 가격도 저렴할 뿐더러 이 장비가 여러 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대만 있어도 전체 조작이 되고,
시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뭐 3군데, 5군데를 동시에 조작한다고 그러면은 이 장비가 3개, 5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수천 개의 지역 다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조작을 하려던 지역만 딱 그 스위치를 누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합성하는 기능은 단축키 같은 거로 됩니다. 단축키 하나를 이 메모리를 시켜가지고 딱 명령어를 만들어 놓고 여기 이 몇 번 투표소 그럼 연락을 받으면 딱 거기만 누르면은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이 화면 시계 외에 나머지 화면 고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트북이 있다고. 예, 이런 식으로 노트북으로도 오른쪽 아래 이 노트북으로도 다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를 찾아서 없다 하더라도 이 전체 CCTV, 이 CCTV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 컴퓨터 안에 이 역할을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조작이 가능합니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설마 이렇게 할까 해가지고 괜히 이 얘기를 했다가 성관이가 이걸 제 얘기를 듣고 적용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서 했는데 시계가 똑같은 비슷한 위치에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면 이거는 거의 제가 생각하는 조작 방법 그대로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 합성에 관한 건데 그 영상 합성이라는 게 상당히 대단한 기술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고 영상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CCTV 내용이고 성관이가 지금 이대로 송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 영상은 이미 합성이 된 영상입니다. 원본 영상이 아니에요. 이미 한번 합성이 된 영상인데 뭐가 합성이 됐냐면은 여기 자막, 위쪽에 자막, 하단에 시간, 오른쪽 위에 있는 그 깜빡이는 그 녹화되고 있다는 표시 이게 다 원본 영상은 이게 없습니다. 원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원본은 아무 글씨가 없는 건데 이게 일단은 그 CCTV 자체의 기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전체 중앙 CCTV에서 이 자막을 삽입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중앙에서 이런 자막들을 합성을 하는 겁니다. 이 글자 넣고 밑에 있는 거 넣고 위에 있는 것도 넣고 해서 이것 자체가 이미 3가지 정보가 합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이것 외에 요 시계도 간단하게 이거 합성했듯이 시계도 똑같이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시계를 합성하는 게 아니라 시계 이외에 바깥 영역을 합성하는 거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2가지의 기능으로 단순하게 이런 시계 부분도 합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계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 아무도 없는 상태 그대로 멈춰 있으니까 몰래 들어와 가지고 뭐든지 해도 CCTV에는 안 보입니다. 시계는 돌아가고. 그게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우려가 되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감시단 중에 어떤 분이 너무 투표함이 걱정이 돼서 선관위 그 건물 앞에서 이제 좀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 경찰이 또 갑자기 붙었다고 해요. 선관위가 아마 이제 신고를 했나 봐요. 근데 선관위 이 밤새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새벽 2시 반에 불이 켜졌답니다. 새벽 2시 반에 선관위에 불이 켜졌어요. 갑자기 다 꺼져 있다가 그래서 이상하다 경찰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난감해가지고 자기들도 멋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선관위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선관위 측에서 얘기하는 게 업무 중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새벽 2시에. 그래서 경찰관이 선관위한테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선관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 어떤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답니다. 자, 그래서 안 됐다고 하는 걸 이제 그 감시하단 하시는 분께 전달을 했죠. 근데 그분은 걱정이 됐지만 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갑자기 새벽에 2시에 불이 켜졌는데 불이 켜지는 걸 뻔히 보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밖에서 그냥 밤새서 이제 불침번으로 서 있기만 했던 거죠. 근데 아침 9시가 되니까 갑자기 경찰서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여럿이 왔겠죠. 끌고 갔답니다. 이분을. 그냥 이 선관위 앞을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는데 근데 이게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선관위 출입문에 있는 지문 인식기를 뭐 어떻게 건드렸다 뗐다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갑자기 데려갔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뭐 변호사님이 지금 이걸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불법이랍니다. 이런 게. 영장이 없는데 데려가는 거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걸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만약에 닥쳤을 때는 현장에서 구두고소라는 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두고소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제 자기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내가 이 경찰관이 이 불법으로 체포하고 영장 없이 체포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경찰관을 고소하겠다라는 식으로 뭔가 녹음 기록을 남겨놓은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간단히 요약하면 성관이가 CCTV를 이렇게 많이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관이가 어떻게 했어요? 안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밖에 뭐 어떤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CCTV에 나오고 뭐 알림 같은 것도 뜰 수 있으니까 안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CCTV를 그렇게 많이 설치하고 그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CCTV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예전 그 선거 때보다 더 삼엄하게 여기 있는 그 선관위 안에 있는 그 투표소에 접근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 선관위는 CCTV로 국민을 안심시키면서 제가 이거 조작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마음이 아파서. 근데 그렇게밖에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기 있는 CCTV를 국민한테는 이렇게 막 다 보여주면서 조작을 하면 티가 날 것 같아요. 절대 티가 안 납니다. 조명이 그대로 똑같이 켜져 있으면 이거는 티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이 바뀌거나 하면 티가 나는데 조명이 똑같으면은, 그리고 어디 뭐 출입부 빛이 들어올 그런 곳도 따로 없잖아요. 창문도 없잖아요. 이게 그 딱 조작이 들어가면은 조작하기 전과 후가 전혀 티가 안 납니다. 아무 티도 안 나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밤이나 새벽, 예전에 4.15 총선 때도 특히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꼭 밤이나 새벽에 선관위 보관창고 근처에서 조명이 켜집니다. 그러면 조작을 의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낮에 하지 않느냐? 이거는 유추입니다. 저희 유추인데, 선관위에 있는 모든 직원이 다 조작에 가담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일부 극히 몇 명의, 2명 정도면 되거든요. 일부 극히 몇 명의 직원인지 뭐 외부인이 몰래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극히 일부 인원이 조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 그걸 이제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 부정선거가 있어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선관위 직원들이 이걸 보고, 아니, 여기, 이거, 누구시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 계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뭐 하세요? 이렇게 해서 선관위 직원들끼리도 뭔가 이제 충돌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밤 새벽 시간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도 낮 시간에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밤에 새벽에 뭐 CCTV를 멈춤, 그리고 이제 뭐 콜옵, 이런 그 기능들을 써서 조작을 해서 이걸 이제 이러한 그 조작이 의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여기 CCTV 관련된 모든 모든 장비에 대해서 조작과 할 수 합성, 그런 뭐 그 불법 프로그램, 아니면은 선관위가 안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싶어요. 외부에서 원격 해킹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심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수색하고, 이건 뭐 압수수색을 하든지 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자체 검사를 하면 안 됩니다. 선관위가 지금 현장에서 사전투표소에서 현재 들어간 투표 용지보다 더 많은 수치가 들어갔다는 식으로 지금 전산 집계를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선관위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정원이나 검찰이 이걸 대대적으로 실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오늘 밤에도 조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이걸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되면 제일 좋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누가 이제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해보시고, 그게 아니면은 보관 창고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지금 국민이 가면은 선관위가 경찰을 시켜가지고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선관위 앞을 지키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선관위 내부에 있는 보관 창고 앞에서 지켜야 되는데, 이걸 국민이 지킨다고 하면 당연히 안 받아줄 거고, 경찰이 같이 가서 지켜야 된다고 해야 될 텐데, 아마 선관위도 뭔가 핑계를 댈 겁니다. 그럼 안 된다. 그러면은 선관위에서도 직원이 한 명 나오셔가지고 경찰, 국민, 선관위 각 한 명씩 와서, 선관위 밖에 아니라, 문 밖에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 있는 내부에 투표함 보관 창고 문 바로 앞에서 3명이 같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선관위도 뭐 핑계 댈 게 없고, 뭐 경찰도 의심할 게 없고, 국민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것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이거 그냥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걸 세 가지를 추려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 경찰, 선관위 각 한 명씩 창고 바로 앞에서 불침번 서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깜빡이는 플래시를 넣는 방법. 깜빡이나 플래시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예로 들어볼게요. 이 플래시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다이소에도 다 팝니다. 다이소에서 뭐 이마에 붙이는 거라든지 그런 이런 LED가 팝니다. 이게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어디다 놓냐면 약간 시계 쪽 방향으로 해서 그냥 놓으면 됩니다. 구석에 아무 데나 놓으면 돼요. 대신 이 방향을 시계 쪽 방향으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투표함 위에 올려놓으면 더 좋고요. 그 밑에 있는 투표함 절대 못 건드니까. 여기에 뭐 그림자가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반짝이는 부분 때문에 시계도 그 유리 때문에 반짝이게 돼가지고 시계 조작도 못합니다. 이거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조작 방지에 가장 제일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거 하나 놓으면 절대 조작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그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 이걸 뭘 넣는다 그러면은 뭐 안 된다 이럴 수 있잖아요. 창고 불을 꺼야 됩니다. 창고 불. 창고에 있는 위에 전등을 이걸 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등 꺼면은 여기 있는 이 CCTV, 이 모든 CCTV를 그럼 좀 새카맣게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CCTV를 끄면 CCTV 내에 모든 CCTV가 공통입니다. CCTV는 적외선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IR이라고 해서 적외선 램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적외선 램프가 그 어두워도 다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CCTV의 기본 기능입니다. 그래서 끄면 어떻게 되냐? 끄면은 꺼도 보입니다. 꺼도 보이는데 흑백으로 보이고 약간 어두워지면서 흑백으로 보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대로 다 보이는데 약간 흑백으로 바뀐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고의 전등을 꺼야 됩니다. 창고의 전등을 끄면 CCTV는 보이지만 사람 눈은 이제 안 보입니다. 사람 눈은 완전히 암흑이거든요. 문도 닫아버리면 깜깜이죠. 근데 여기 문을 열면 문 열자마자 빛이 밝기가 변화가 되고 조작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문을 열고 하는 것까지 밖에도 불 꺼서 문 열어도 티 안 나게 조작해서 들어왔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조작하려는 사람 그 자체가 어두우니까 뭘 못합니다. 불을 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거의 완벽하게 한 90% 이상은 조작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가 이러나 저러나 첫 번째가 제일 좋다. 직접 사람이 지키는 거. 근데 왜 국민을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너무 의심스럽고 너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가만히 서 있는 국민을 끌고 갑니까? 국민, 경찰, 선관위 각 한 명씩 창고 앞에서 불침번 서는 게 이게 어찌됐든 단순한 방법이 제일 좋다. 그거 하고 그 다음으로는 조작을 막는 방법으로는 이 깜빡이는 LED 방법이 조작 방지에는 제일 좋다. 근데 이거는 아마 안 받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것도 포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작을 막는 데는 이거 깜빡이는 이 깜빡이는 거를 넣는 게 조작 방지에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거를 들어가면 절대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조작의 가능성이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창고에 불을 꺼서 CCTV의 본연의 그 적외선 촬영 방법으로 흑백으로 촬영을 했을 때 이것도 조작이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90%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1, 2, 3번을 다 하면 좋을 거고 정 안 되면 뭐 1번도 어렵다, 뭐도 어렵다 계속 핑계가 된다 하면 2번이라도 꼭 해야 됩니다. 2번. 그러니까 1번은 못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 근처 멀리서라도 국민들이 지켜라도 봐야 되겠고 제 추측으로는 아마 그 새벽에 조작을 하려고 할 때 외부에서 들어가서 하지 않을 겁니다. 내부에서 조용히 숨어 있다가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딱 해가지고 정해진 작업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뭐 겉에라도 막아야 되겠죠. 저는 어쨌든 모범 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 답안. 제일 확실한 방법은 국민, 경찰, 선관위 이렇게 셋이 묶이면은 누가 핑계댈 일도 없고 크게 문제될 일도 없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직접 옆에 있는데 뭐가 국민이 뭘 하는 게 하겠어요? 그리고 대신 선관위와 경찰 둘만 들어가도 안 되겠죠.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겠죠. 지금 경찰도 한패가 돼가지고 선관위가 얘기하면 경찰이 잡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경찰, 선관위 각 한 명씩 불침번을 서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는 뭐 행안부에서 지시를 하든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왜 불을 켜냐, 불을 켜면 조작할 수 있다, 이 영상을 이걸 보여주십시오. 이 장면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조작이 된다고. 이 예시도 보여주면서, 이 예시도 보여주고, 이 영상을,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작이 된다고. 영상 쪽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 하면서 이걸 얘기하고 조작이 될 수 있으니까 불을 끄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상관이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참고히 불을 끄라는데 불 끄는 거 못 하겠습니까? 그건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뭐 이제 본인 노트북 화면을 못 찍는데 그거 찍는 것도 선거법에 원래 찍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선관위가 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극구 막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이 불 끄는 것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됩니다. 창고에 불을 끄면 여기 있는 CCTV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싹 흑백으로 바뀌면서 더욱더 90% 이상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고에 불을 어떻게든 꺼야 된다. 그리고 감시단 조직해서 지금 모든 그 투표소에 선관위 밖에서 지키는 거는 죄송하지만 안 지키는 것보다 조금 낫겠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창고 앞을 지켜야 됩니다. 창고 앞을 지키라고 경찰한테 막 압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기서 조작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둑이 지금 들었다.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선관위가 괜찮다. 지금 업무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 셋이 바로 앞에서 창고 문 앞 바로 앞에서 불침번 서고, 그리고 창고 앞 불을 끄라는 거는 무조건 100% 해서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투표소 보관함에 불을 꺼야 됩니다. 불 끄면 조작 못합니다. 90% 이상. 이건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조작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100% 못합니다. 100%. 이것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깜빡이는 걸 넣으면. 그러니까 1, 2, 3번 다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1, 2, 3번 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이걸 성사시켜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선관위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 할 거예요. 이거 조명을 끄면 CCTV가 아무것도 촬영이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CCTV의 기본 기능이에요. 여러분 집에 CCTV 있는 분 한번 해보세요. 불을 끄면 이렇게 흑백으로 바뀌면서 모두 다 촬영이 잘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든 성사시켜야 되는데, 저는 이걸 알아냈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방법을 알아냈지 않습니까? 방법을 알아냈고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중앙 제어 서버나 여기 있는 많은 CCTV를 제어하는 중앙 제어 서버나 아니면 그 근처에 이런 스위칭 장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현장에서 조작하는 건 위험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외부에서 해킹할 수도 있다. 이런 그 방법을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제가 찾을 수 있는데, 해결 방안도 국민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결 방법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성공을 시키는 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감시단과 아니면은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높은 분을 알고 있는 분이나 높은 분들한테 이걸 전달을 해줄 수 있거나, 뭐 행안부나 국민의힘 쪽에다가 이걸 전달을 해주거나, 이런 것이 가능한 분들, 그리고 여기 1번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일단 지금 감시단이 많이 모여야 되거든요. 기존 감시단에 더불어서 막 서로 이제 조직이 돼서 서로 신청을 해가지고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고 경찰과 선관위 각 한 명씩 상고에 서자. 선관위가 그렇게 국민들을 못 믿겠으면 선관위 직원도 한 명 같이 서자. 이것도 행안부가 하든지 어디에서 이거를 결국은 선관위 설득해서 압박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국민이 들고 일어나든지 이걸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이거 1번, 2번, 3번 정 안 되면 2번 딱 한 개만이라도 불만이라도 끄는 것만이라도 2번 이거 딱 한 개만이라도 2번만이라도 어떻게든 이걸 좀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유튜브 시청해 주시고 많이들 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많이 봐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것을 1번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2번, 3번을 하실 수 있는 분. 이거 다이소에 다 팔거든요. 이런 거 말고 작은 그 플래시 중에서 뭐 이마에 붙이는 그런 거 있어요. 이마에 끼는 거 이런 것도 버튼을 몇 번 누르면은 깜빡깜빡 하는 게 켜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이걸 찾아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어제도 밤샜고 오늘도 지금 밤샜거든요. 어제 낮에 조금 자기는 했는데 지금 전 이것까지 안 하는데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해결 방안이 있으면은 뭐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제 댓글 보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해결 방안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CCTV의 기본적인 그 기능을 이용해서 선관위도 거부할 수 없고 너무 간단한 불을 끄는 거잖아. 그냥 불 끄는 거. 이거를 어떻게든 좀 성사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 어떻게든 해서 지금 이걸 투표함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또 그 다른 단계에서 부정을 막는 방법은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어떻게든 해내야 됩니다. 바실리아TV 조슈아였습니다.